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서울 강남권이 좀 재건축 아파트 시장으로 들썩들썩했다면 서울의 동작구 흑석동 부근은 좀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로 좀 들썩들썩했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의 한 도로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약 300%의 금액에 낙찰이 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본부장님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그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다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그 조합원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로 지분 또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획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쪽도 사업이 좀 진행된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투자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재개발돼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34평 같은 경우에 흑석이 한 13억까지 지금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에 있는 이 도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주택만이 아니라 도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거고요. 조합원 자격이 재건축하고는 좀 다르게 토지, 그리고 건물, 지상권자의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 가입은 강제 조합원으로서 자동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노후 주택을 걸고 주변의 인프라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토지도 있어야 하고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 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의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사업 단계를 보면 정비 계획, 사업 기본 단계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아마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를 보면 토지가 수용 또 사용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 착공,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부담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건축 멸실을 하고 나서 사업 완료 단계에 되면 이제 입주를 하고 청산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해서 모두 조합원 자격 대상이 되고, 도로나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다만 그 조합별로 또 정해진 규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합사무실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측면에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가치평가액과 투자 수익성이 갈리는데 대지 지분이 많은 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만, 우리가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조합원 분양 금액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도 상당히 사실상 좋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있는 많은 매물들이 일반 분양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관리처분 난 그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거의 새 아파트 가격하고 맞먹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현금 청산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야지 분양 순위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상권, 땅 없이 건물만 세워놓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도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89년 1월 24일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이렇게 찍혀 있거나 무허가 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공부상 해당 날짜 이전에 건축을 했다는 증거물이 남았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그 수분양자 수가 예를 들어서 건물과 토지를 보유를 따로따로 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건물을 두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수분양자 수를 한 명으로 책정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그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권리 산정일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이 정비구역 지정과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에 해당이 돼서 그 이전부터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간 경우에는 현금 청산될 위험도 있다는 점 항상 검토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조합사무실이나 해당 유관기관에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